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교육과에 주관하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내실 있는 초등평가와 기록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미래교육 어벤져스 평가연구회 회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간지열초등학교 교사 윤미경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연수를 운영해줄 선생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효성동초등학교 교사 전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월초등학교 교사 장윤순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파트 1. 네, 질문 띄워주세요. 질문 갑니다. 네, 첫 번째 질문. 2022 개정교육과정 및 AIDT 도입에 따른 평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앞서서 그 에듀테크를 활용한 평가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 앞서서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또 3, 4학년에 도입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재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4쪽을 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아니신 분들은 화면을 지금 보시면 바로 그 관련된 내용이 나갈 겁니다. 예, 저희가 그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올해 1, 2학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내년에 3, 4학년이 도입이 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그 이전에 있는 2015 개정교육과 조금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다쪽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에듀테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를 먼저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그 다음에 학교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 교육과정 지원. 그러니까 이 개정교육과정의 어떤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이 에듀테크 또는 디지털 또는 지능정보와 기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라는 지능정보와 기술 밑줄 쳐주세요. 네. 저희가 그 에듀테크란 말은 아마 코로나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아마 에듀테크란 말이 많이 사용이 되었죠. 근데 그 이전부터도 물론 사용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이후에 아마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것이 바로 2022 개정교육과정 속에 문서화돼서 명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구성의 방향에 있어서도 다른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초소양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교수학습에 있어서도 역시 디지털 기초소양,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 매체를 활용한다. 이런 말들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디지털 환경을 구축을 한다. 예, 그런 말도 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고요. 평가에 있어서도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평가를 활성화한다. 이런 말들이 들어있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들을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구성에서 설계와 운영, 평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에듀테크란 말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 예,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영진 부장님,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평가의 목적, 설계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개정교육과정 속에서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정교육과정에서 평가는 아마 이 부분들은 굉장히 오쪽이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보완이 되고 확장이 돼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의 목적, 평가의 설계, 평가의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평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그다음에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런 말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과 동일한 맥락이고요. 평가의 설계에 있어서도 역시 여기서는 이제 설계에 있어서 하나 좀 추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학생이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그 자기평가라고 하는 것도 아마 학생 자기평가, 동료평가 이런 것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는 것과 조금 맥락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의 방법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학생의 다양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 맞춤형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듀테크 또는 지능정보 기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아마 2015 개정교육과정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에듀테크의 어떤 활용하면 어떤 점이 또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교재 6쪽에 잠깐 언급을 하면요. 이 부분 아마 선생님들께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워낙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업에서의 에듀테크의 어떤 그런 장점이라든지 특징을 생각하시면 평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에 AI DT가 도입된다는 말들도 많이 있고 관련된 연수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과 비슷합니다.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고 피드백을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진단이 가능하고요. 학생들한테 맞춤형 자료, 학습 자료들이 제공이 된다. 요것들이 아마 그 빅데이터라고 해서 많이 선생님께서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활동했던 그런 것들이 모두가 데이터화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AI가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학습 자료, 그런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전혜연 선생님께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계속 과정 중심 평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 마찬가지로 가정 중심 평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재 7쪽에 보시면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가 일관성 있게 우리가 운영이 된다고 거기 흐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과정 중심 평가가 도대체 뭐냐라고 말했을 때 과정을 중시하는 건가? 라는 것 정도만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좀 개념을 잡고 넘어가면 자,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 계획에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다 라고 이제 안내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말을 여러 번 아무리 반복해도 마음속에 이렇게 딱 그 저장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변화와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전혜영 부장님 크게 보여주세요. 지금 준비 많이 오셨습니다. 네. 네. 준비에 전혜영 부장님 변화와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네네. 와. 핵심을 잡으셨네. 네. 네, 맞아요. 그냥 단어평가 보고 결과만 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학생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정중심 평가의 핵심이라고 그렇죠. 네,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뭐 변화된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이 학생이 현재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쭉 변화를 거쳐서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려면 당연히 지켜봐야겠죠. 바로 그래서 저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 바로 관찰 부분입니다. 수업 중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뭐 수행평가 결과 학습지가 아니라 수업 과정 중에 어떻게 학생이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을 합니다. 하지만 관찰만 하면 안 되고요.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주면서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을 받고 다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과정 중심 평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심 평가 특징을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교재, 4가지. 네, 교재 7쪽에도 나와 있는데 교재 7쪽 보세요. 네. 7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학생의 학습 성찰과 교사의 피드백이 중요한 평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 목표 도달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를 일관성 있게 확보를 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반드시 성취 기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구성을 하거나 내가 그 다른 활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업 중에서 수업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DT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넘칠 텐데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인천 당합초. 자, AIDT가 이제 2025년에 내년에 바로 들어올 건데요. 이 AIDT의 개념을 먼저 아시고 여기에 어떤 자료들이 넘쳐날 건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일 더 많이 준비했거든요. 자, AI 코스웨어란 중간에 보시면 코스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서 즉 학습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한 다음에 학습자가 뭔가 공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줍니다. 즉 너는 이 부분이 좀 약하구나. 너는 이렇게 많이 향상되었구나. 그런데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주는데 이 자료가 교사에게 갑니다. 또 하나는 학생에게 갑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넘쳐날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 얼굴 다시 보여주세요. 네, 데이터를 어떻게 넘쳐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전혜영 부장님이 만들어 오셨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내가 성취 기준에 맞는 즉 내가 과정중심 평가로 이 성취 기준에서 이 부분을 평가해야 되겠다. 그럼 그 데이터를 쓰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많아서 그걸 다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취 기준에 맞는 그 데이터, 즉 내가 과정중심 평가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정한 부분이 학기 초에 과정중심 평가 계획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일단 쓰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사실은 AIDT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지금 현재 제가 10문제를 줬으면 그 중에서 이 1번이라는 학생이 2번을 틀리고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 댓글을 달아줄 수도 있고요. 제가 2번에 곁들어 갑니다. 애야, 너는 이 부분이 틀렸구나. 이 부분은 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된단다. 즉 이렇게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IDT는 아닌데 아직 그 누구도 보지 않았죠. 그런데 AI 코스웨어를 사용해 보니까 이러한 좋은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이 부분들을 아주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PPT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에듀테크들입니다. AI 마타 수학을 내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대시보드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어떤 문제에서 틀리고 있는가, 오류 경향을 분석하고 이것들을 또 데이터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좋은 점은 기록에 정확히 남습니다.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에 아주 유익하죠. 방금 앞에서 전혜영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관찰, 즉 AI 마타 수학 안에서 통계로서 관찰이 가능하고 피드백을 댓글로도 줄 수 있지만 통계상으로도 보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이 테크놀로지 플러스 하이 터치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중요한 말 한마디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AI 마타 수학 내용은 내일입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드랑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플랫폼을 학습용 플랫폼을 위드랑이라든가 하이클래스라든가 클래스팅 등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위드랑은 특히 디지털 교과서에 연계되어 있는데 이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를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LMS 기능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한 얘기도 잠시 풀어가는데 저희가 위드랑에 대한 얘기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갑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네, 클래스팅을 방금 말씀드렸던 클래스팅과 그리고 하이클래스, 방금 위드랑과 연결된 여러가지 학습 활동 결과물을 올린다거나 또는 과제방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다음 화면. 클래스 툴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야심차게 다음에 소개해 드릴 건데 클래스 툴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 클래스 내에 있는 이 클래스 툴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아이들과 상호 피드백을 하는지, 저희가 이제 관찰과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역점을 두어서 선생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저거 아는데, 저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아시는 패들렛 또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전 설문 받다 보니까 패들렛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저희 기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사전 설문조사를 하니까 안 써보시는 분 40%, 써보신 분 60%가 약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추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린 결론이 그래 우리가 잘하는 거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패들렛도 한번 다양한 과목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팅커벨, 아이스크림과 연동되어 있는 이 팅커벨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보드를 가지고 소개를 하고, 또 팅커벨에서 이 부분은 퀴즈를 가지고 소개를 하는 이런 다양한 에듀테크들을 저희가 이 이틀 동안에 소개해드리고, 이 에듀테크들이 어떻게 학생의 성장과 기록을 관찰과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것과 연결을 시켰는지에 대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수업 상황 속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말씀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 연수지만 수업과 평가를 같이 다뤄줍니다. 이번에 준비하신 꼭지는 손쉽게 너무 쉬워서 저학년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학년이 활용한 사례 장현진 부장님이 준비했습니다. 장현진 부장님 나와주세요. 예, 다시 나왔습니다. 네. 예, 저희 그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교재 21쪽부터만 먼저 볼게요. 뒤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예, 21쪽 봐주시고요. PPT 넘겨주세요. 저희 교재에 있는 분들은 아마 다음 PPT인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로 참여하신 분들, 지금 저학년들이 사용하는 에듀테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들으시다가 나는 이거 써봤는데 저학년에서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하는 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2학년을 맡아서 2학년 담임을 2학년 담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요거를 알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에듀테크를 사용하는 것도 물론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수업 활동 속에서 앞서서 이제 성취 기준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수업 활동 속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 저희가 교재 구성에 대해서 아마 내일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고, 교재에서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학년 학기라고 해서 PPT 화면에 보시면 학년 학기에서 이제 학년이 나오고 교과, 주제, 평가 방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성취 기준 얘기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성취 기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런 성취 기준이 또 저희가 재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어떻게 하면 좀 재구성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성취 기준 분석, 그 다음에 각각의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 저희가 보통 이제 3단계로 많이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과정기는 지식이의 과정기는 가치 태도라고 해서 각각의 평가 요소, 성취 기준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수업과 평가에 활동이 됐는지 그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같이 저희가 얘기하고자 싶은 에듀테크와 관련된 어떤 에듀테크들을 사용했는지 그게 나오고 있고, 그것으로 어떻게 피드백과 기록이 됐는지 그 구성은 아마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시교육청에서도 많이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시교육청 자료를 시교육청 자료를 참고해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또 조금 더 다를 수 있는 포맷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요거를 기본으로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학년이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시기는 에듀테크가 있냐 고민이 많았어요. 가끔 1학년이나 2학년 같은 경우에 너무 또 적은 학년이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용한 것들은 클래스 툴이라고 하는 거예요. 클래스 툴 저는 안 사용해봤는데 전혜윤 부장님 사용해 보셨어요? 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우리 저희 아이스크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관련이 없고요. 네. 이렇게 쓴 이유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이전부터 많이 사용하시고 그렇죠. 지금도 사용하시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쓰면서 친숙하게 쓰면서 그러면은 그런 의도로 네. 쓴 거지. 클래스2는 접근성은 좋나요? 로그인이라든가 이런 거 괜찮아요? 아땡땡 그거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디로 똑같이 접속이 땡땡. 아이땡땡 하이클래스? 똑같습니다. 아. 하이클래스라든지 근데 선생님, 그 도장은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학생들은 학생 어떻게 2학년 들어가요? 학생이 들어오기 쉬운지 좀 궁금한데. 학생도 다 로그인 회원가입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회원가입은 어디나 어떤 플랫폼이나 회원가입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일괄로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동의가 필요한 건 기본이고요. 네네. 일괄적으로 저도 학생들한테 제가 일괄적으로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줬고, 학생들은 모르지만 제가 그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2학년은 까먹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관리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아이디 저장을 해놓게 되면은, 추가로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로그인이 그런 그 시스템 있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단말기가 항상 자기 교실에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저희 그렇죠?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어디시죠? 대월초등학교 그렇죠. 네네.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하실 텐데 네네. 강화되어 있습니다. 작은 비교적 소규모학교다 보니까 학생들 1인 1패드가 가능합니다. 각 교실에 다행입니다. 각 교실 노트북이나 또는 패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언제든지 사용하기가 좀 편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클래스2를 이용하면 좋고요. 그 클래스2에 대한 것들을 제가 잠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클래스2를 네네. 일단은 들어가시게 되면요, 학급을 개선해야 되는 건 동의해요. 아마 이 부분은 위드랑이나 클래스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학급을 개선을 했고요. 아예 클래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 수업하기를 누르게 되면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똑같이 이제 클래스2 앱을 깔고선, 패드에 깔고선 접속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궁금한데 제가 안 써봐서 그런데 클래스2 앱이 따로 있고 그 하이클래스 앱이 따로 있어요? 네, 클래스2 앱이 따로 별도로. 근데 아이디는 똑같다? 예, 아이디는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 하이클래스 얘기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클래스2를 이제 접속한 화면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학생이 오늘 이제 제가 오른쪽인가요? 접속한 화면? 네, 17명인데 3명이 결석을 이제 가서 14명. 누가 접속했는지가 다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어떤 화면을 보는지까지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떤 화면을 보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 네네. 이 부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다른 것들 패드를 준비했을 때 음. 혹시나 다른 것들을 하거나 이제 딴짓을 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클래스2만 접속하게 된다면 제가 보여주는 화면 이 화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앱이라고 하는 거 프로그램이 초기에 있어서 약간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사용할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학생들도 좀 어려워하고 아마 처음에 또 접속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일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2번, 3번 반복적으로 연습이 되다 보면은 또 너무 요즘 이제 학생들이 워낙 이제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이런 그 탭을 이용한 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이 정말 놀랄 정도로 저보다도 정말 아이들은 빨라요. 빠르더라고요. 네. 정말 빠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약간의 어떤 그 진입장벽 그런 것들만 조금 넘기게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쉽게 접속이 가능하고 활용이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용기 내서요. 네. 조금 반복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서 반복적으로 2번, 3번 하다 보면은 더 잘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업이 어떻게 시작하냐, 저는 이 클래스토리에 보게 되면요,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화면을 제 거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관식 질문이나 제가 설정했던 객관식 질문 같은 것들을 학생들한테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재에 아마 24쪽, 26쪽, 27쪽을 아마 보시게 된다면 교재표 주세요. 네. 24, 26, 27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이런 클래스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이 이제 동기유발이라고 하죠. 네네. 흥미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패드 사용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또 일단 좋아해요. 너무 일단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우리 누가 가는 자세를 앉았냐, 누가 먼저 패드 가져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바람을 넣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하게 된다면 2학년 학생들도 들어요. 또. 그쵸. 예. 3학년도 잘해요. 예. 그래서 클래스툴에 이제 접속을 하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클래스툴로 제가 준비했던 어떤 자료들을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고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고 질문을 통해서 하는 모습들이 지금 24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요, 세계의 그 자랑거리를 조사하고 수집한다, 뭐 소개한다 이런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한테 이제 소개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인지, 제가 보여주는 이 자료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물어볼 때 쓸 수 있고요. 물론 그냥 질문을 해도 되지만 또 그냥 질문을 하게 됐을 때 학생들이 대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이제 일부 한 2-3명 학생들만 대답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겠죠. 네네. 네. 어떤 식으로 하이클래스를 사용하시나요? 알림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쵸. 주로 알림장으로 쓰게 되고 있는데요. 저는 알림장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LMS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학급 저희가 공부했던 활동 내용들을 올리는 것으로도 합니다. 화면에 잠깐 보시면요.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 활동했던 모든 그런 과정들을 저는 가급적이면 이 하이클래스에 다 올리도록 해요. 그래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올리는 것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아카이브란 말을 요즘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활동의 과정과 그 결과를 아카이브하는 것을 할 때 저는 하이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과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하이클래스에 올린 이 자료들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했는지를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서 클래스툴에서도 봤지만 하이클래스에 올려있는 이런 자료들, 학생들의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이클래스에다가 뭐 배움 활동이라고 하는 것과 앨범이라고 하는 일종의 폴더 개념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거기에다 폴더에다가 그 내용들, 배움 활동의 내용들을 올리기도 하고, 저도 질문을 올리고, 학생들이 댓글도 달고, 여기서 이제 세계 자랑거리를 조사한 내용을 그쪽에 올리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이렇게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저학년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25쪽에 나오듯이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올릴 때 1번에다가는 제목, 2번에다가는 뭐 자랑거리, 3번의 특징, 4번의 사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게 되면요, 2학년 학생들도 충분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2학년이 올린 내용입니다. 저 이 내용 보면 세계 여러 나라 조사해가지고 2학년이 했으면 3학년, 4학년은 당연히 하겠네요. 네. 기록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자체가 하이클래스와 클래스툴에 있는 그 내용 자체가 기록으로 남아요. 하이클래스에 나와서 학생들이 올린 것들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기록을 할 때 학생들의 그 과정, 수업의 활동에 참여했던 그런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다 기억에 남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평가 요소별로 정성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클래스툴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그 학생들이 활동했던 뭐 주관식 질문이라든지 객관식 질문했던 내용이 기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물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구성하고 어떤 그런 내용을 물어본 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응답했던 것들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나오고 나중에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 지금 보시면 나올 텐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정량적인 거가 될 수 있겠죠. 학생들이 어떤 대답하고 자기 평가 있는데 나는 별을 4개 줬다, 이런 5개 줬다, 3개 줬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기록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선생님들이 나중에 기록으로 반영해도 충분히 그 수업과 평가 기록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